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4세대 실손 전환의 킬링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보험 유지가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갱신형보험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근데 이때 보험이 정말 필요한 시기죠. 결국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손 의료 보험이고요. 결국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필수 요건은 보험 유지입니다. 결국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손보험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일단 보장 기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보장 안 해줄 거야 라고 열고 해놓고 그 외에는 다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는 조금 다르죠. 뭐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보험의 약관은 열거주의 좀 원칙을 쓰고 있고 실손보험 약관은 포괄적으로 이제 약관에서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 두 번째는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한도는 있지만 한도 내에서 물가를 반영해서 주고 있죠. 당연히 지금 2만 원인 병원비가 5년 후에는 동일한 진료를 받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비싸질 겁니다. 뭐 3만 원, 5만 원. 그래도 한도 내에서는 이거를 다 돌려주죠. 물론 이제 본인 부담금을 빼고요. 그래서 물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액보험과는 크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 확정. 저는 뭐 이것이 가장 이제 일반 보험과 대조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술이면 수술, 입원이면 입원, 이런 또는 진단 이렇게 확정적이 돼야지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제가 흉통이 갑자기 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 없다, 괜찮다. 안도를 했어요. 근데 병원비가, 검사비가 꽤 낮죠. 뭐 초음파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러면 실손에 청구해도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실손보험 손해를 악화시키고 또 도덕적 해이 또는 의료 쇼핑 그리고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세 가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해율 인상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손해율 인상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대한민국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분들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자, 기대 수명까지 보면 1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시기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51년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기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자. 그러면 결국은 손해율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늘어나는데 의료비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신의료기술 너무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결국은 고가의 비용 때문에 누구나 또 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의료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개발될수록 결국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결국 비급여 진료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도 내에서는 다 보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제정 최근에 단순 두통 MRI 급여 안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병원에서 뭐부터 물어보겠습니까? 실손보험 있으세요? 뭐 다 아시다시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졌을 때, 예를 들어 문케어로 인해서 혜택이 좋아졌을 때 병원에 엄청 많은 소비자분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이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뭐 검사를 2개, 3개 이렇게 엮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해를 돕기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오르는 만큼 그런 보험료를 인상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괴리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뭐 코로나 그리고 경기 악화 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뭐 전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가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 올라가는데 여기에 자동차 보험 올리느냐 뭐 실손보험 올리느냐 말 많았잖아. 이런 것들이 제2의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이제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치와 경제가 엮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오른 만큼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보험사도 굉장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꽤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2019년도에 대한민국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 누가 청구를 제일 많이 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대 여성분이 824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뭐 요청자, 경청자로 해서 이분은 정말 뭐 거의 하루에 3번 이상의 병원을 간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824회라 그러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뭐긴 뭐예요. 병원을 1년에 824회 가면 뭐 환자죠. 이렇게 이제 직업이 환자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가고, 무려 도수 치료만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상위 1위 도수 치료 받으신 분은 무려 7,220만 원 받았습니다. 하루에 10번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10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도수치료 청구서를 보험사에서 받았더니 어떻습니까? 70대 고령자가 소아과서, 그리고 20대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경성사기, 연성사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형평성 제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왜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같이 오르냐?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도 처음에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 손해율을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형평성 제고의 문제를 4세대 실손에서는 할증 개념으로, 할인 개념으로 이제 풀어낸 건데, 결국은 1,000만 원 이상 청구한 사람도 76만 명이나 되고 5천만 원 이상 청구한 사람도 9만 명이나 넘어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청구를 좀 했다고 하지만 저는 운동에서 좀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저도 뭐 몇백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실손보험 가입한 지 거의 뭐 이제 15년이 넘어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결국 70%가 청구를 안 해본 사람들인데 실손보험 적자는 무려 2조 8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계속 늙어가고 청구를 한다면 과연 저 적자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넘어설 것입니다. 자, 이게 제 실손입니다. 제가 1974년생이고요. 저는 손해보험사의 실손을 갖고 있습니다. 구실손이고요. 1억에 30에 일반 상해료비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저는 보험료가 21,641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 싸죠? 굉장히 쌉니다. 자, 보험료가 저거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이 구실손을 유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지합니다. 제가 100세까지 계속 다 낸다 그러면 1,400만 원 정도를 내고요. 최근 20년간 대한민국 평균 물가 상승률 2.43%로 돈의 가치를 계산하면 전 780만 원만 냅니다. 당연히 780만 원 내고요. 제가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 뭐 대한민국 1인당 의료비가 뭐 한 남성은 9천 정도, 뭐 약 1억 정도 쓴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인상률을 감안해서 10%만 제 실손이 오른다라고 계산해 봤더니 제가 100세까지 총 4억 8,800만 원을 넘게 냅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제가 내야 됩니다. 자,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보험료 올라가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도 은퇴하고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면 그때 저 보험료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20, 30을 올라갈 겁니다. 제가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실손보험 유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1,642원을 내는데 제가 올해 올랐습니다. 보험료가. 근데 얼마나 올랐냐? 342%가 올라서 59,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과 통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60세 때 20만 원, 80세 때는 뭐 거의 60만 원,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라고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왔었죠.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서 문의하는 고객님의 입장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험료 납입 부담 때문에 물어보십니다. 너무 올랐는데 이거 내가 내야 되나? 나 병원도 안 가는데. 특히 여기서 병원을 안 가서 청구도 안 하신 분들은 뭐 노발대발도 하시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개 둘의 의미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게 고객분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손해를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아타려고 해보니까 보장이 축소가 된다 그러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보장 부분에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꿨는데 이건 4배까지 할증도 된다 그러네. 과연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실제 지금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굉장히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실손, 표준화 실손, 착한 실손을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 각각 보신 거 70, 50, 10%씩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자, 구실손 기준으로 70%가 저렴해져요. 당연히 보험료가 70% 저렴해지기 때문에 보장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갖고 고객님한테 당연히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이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자세히 사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장이 축소되는 만큼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70%가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부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40대 남성 기준으로 금융은행 자료를 보게 되면 구실손이 4세대 실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36,000원부터 2020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5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14,000원 대비 74,000원이고요.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7,800원 대비 15만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 나냐면 월 13만원, 연 156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매년 상승되면서 누적된다라면 그 차이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가입한 보험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10%씩 증가되면 보험 나이 47세부터 100세까지 정말 다 낸다라면 100세까지 낸다라면 4억 8,80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소득이 없을 때 60세, 65세, 70세 이제 건강 수명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싸지고 이땐 소득이 없다라면 정말 납입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실제 2020년도에 가입한 구실손이 5년, 10년 단위로 이제 상승되는 것과 그리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서 4배 활증한 걸 비교한 표입니다. 실제 2025년도에 4배 활증한 금액이 4세대 실손의 4배 활증한 금액이 구실손을 그대로 갖고 간 것보다 보신 것처럼 약 18,000원 월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 2030년도에는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저렴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배 활증 받은 금액과 비교를 해도 구실손이 훨씬 더 비싸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는 현재 손해율을 가정해서 예측한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금융당국에서 실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통계자료 지표를 기반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인 이제 컨설팅 기준입니다. 저는 웬만한 소비자분들이 60세, 65세, 70세 넘어가게 되면 실손보험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납입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낸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컨설팅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4세대 실손의 전환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유를 해 드리는 쪽으로 컨설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고객마다 우리가 해답을 드리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컨설팅에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세대 실손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구실손이나 뭐 착한 실손 또는 이제 표준화 실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기준으로 당연히 연령 그리고 앞으로의 손해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신다면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컨설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